안녕하세요. 리마인드 피부과 원장 신은재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상담을 나누다 보면 시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준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전에는 주로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필러 같은 볼륨 시술을 많이 찾으셨다면 지금은 자연스러운 피부 탄력과 피부 질 개선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필러보다 재생 시술을 더 찾으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시술이 더 적합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영상들을 보면 필러의 부작용을 너무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필러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시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러 자체가 무조건 나쁜 시술인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필러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용량을 반복해서 주입하는 경우입니다. 얼굴은 움직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볼륨은 전체적인 얼굴 균형을 깨뜨려 인상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 중 하나가 팔자주름 필러를 맞았더니 원숭이 같아졌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내 얼굴에 맞는 양보다 더 과도하게 주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채우기보다는 본인의 얼굴 비율과 상태에 맞춰 적절한 용량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러가 부족한 볼륨을 채우는 시술이라면 재생 시술은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다시 만들도록 돕는 시술입니다. 그 중심에는 진피에 사는 섬유화 세포가 있는데요. 콜라겐은 진피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지 기둥이지만 25세 무렵부터 매년 1%가량 줄기 시작해 40대가 넘으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섬유화 세포, 즉 콜라겐 공장의 수와 활성이 떨어지고 세포 주변 환경까지 무너지면서 콜라겐 생성이 급격히 줄기 때문이죠. 이 섬유화 세포를 깨우는 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장비로 자극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성분으로 재료와 환경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울세라는 초음파를 약 4.5mm 깊이의 피부 근막층에 열 응고점을 만듭니다. 이 층은 수술로 안면 거상술을 할 때 당겨서 고정하는 바로 그 층이라 처진 조직을 끌어올리는 리프팅의 강점이 있죠. 반면 써마지는 진피층을 넓고 고르게 데워 콜라겐을 즉시 수축시키고 이후 리모델링을 유도합니다. 전반적인 탄력과 타이트닝에 가깝고요. 스킨 부스터는 열이 아니라 성분으로 접근합니다. 바늘로 진피에 유효 성분을 직접 전달해서 섬유화 세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고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장비가 콜라겐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부스터는 그 일에 필요한 재료와 환경을 채워주는 셈입니다. 그럼 실제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생 주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엔 다 비슷한 재생 주사 같지만 성분에 따라 잘 맞는 피부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리쥬란입니다. 연어 DNA에서 정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을 쓰는데요. 이 성분은 손상된 조직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의 활동과 미세혈관 생성을 도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피부 두께가 얇아 잔주름이 쉽게 생기거나 장벽이 약해 예민한 피부, 눈밑처럼 얇고 까다로운 부위에 특히 잘 맞습니다. 다만 볼륨을 채우는 시술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주베룩입니다.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고분자인 PDLLA가 진피에 들어가면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자극합니다.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올라오면서 피부 밀도와 탄력, 늘어난 모공과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용량이나 주입 깊이가 부적절하면 결절이 생길 수 있어 시술자의 세심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힐로웨이브인데요. 힐로웨이브는 볼륨과 콜라겐 부스팅을 함께 노리는 하이브리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히알루론산을 고분자와 저분자 두 종류로 함께 쓴다는 점이에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주입 즉시 어느 정도 볼륨감과 탄탄함을 만들어주고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깊은 층까지 수분을 전달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필러만큼의 큰 볼륨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볼륨감과 시간이 지나면서 차오르는 콜라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앞으로 필러 말고 무조건 재생주사만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재생주사가 아무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술이라고 해도 모든 피부 고민을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얼굴 상태와 고민에 따라 필요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떤 피부에 재생주사가 적합하고 또 어떤 거에 필러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지 기준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륨을 채우는 필러가 필요한 상황은
관자놀이나 꺼진 이마, 그리고 턱끝처럼 노화로 인해 얼굴의 입체감과 볼륨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 부위들은 재생주사만으로는 볼륨 개선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러를 활용해 부족한 볼륨을 보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 속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뚜렷하게 꺼진 부위는 없지만 피부가 얇아지고 잔주름이나 피부결 저하가 고민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볼륨만 채우려고 필러를 과도하게 주입하면 원하는 개선 방향과 맞지 않거나 자연스러운 표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가 두 가지 고민이 함께 나타납니다. 특정 부위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필러로 구조적인 볼륨을 보완하고 재생시술로 피부 상태 개선을 함께 도와주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피부 시술의 핵심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시술이 무조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얼굴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시술을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러나 재생시술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리마인드 피부과 신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